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은 울면 안 돼. 아, 갑자기 불현듯. 그게 저희 와이스트릿 영상 최초 100만 뷰 영상이었어요. 그랬어요? 교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우리나라 진행자 중에 가장 공감 능력이 좋은 아, 제가요? 분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진짜 그 있잖아요. 푹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거는 우리 교수님이 이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찔러보는데 그렇게 네. 우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 아니, 울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울컥. 그렇죠. 울컥하죠. 근데 눈물 나왔잖아요. 눈물은 나왔죠. 네, 눈물은 나왔죠. 콧물도 나왔죠. 네. 아니,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치열하게 살잖아요. 시간에 치이고, 성과에 그쵸. 치이고, 돈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도 그때 공감하면서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구독자 수도. 전, 그거 참 궁금한데, 교수님은 엄청난 그 일정에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압박 받지 않으세요? 받죠. 네. 받죠. 그러니까 일정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일정이 그냥 많은데. 일정 정말 많으시죠. 회의도 바쁘신데. 많고, 강연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포럼도 많고, 이렇게 와이스트에 나오는 일도 이제 그렇죠. 종종 저희가 있으니까. 찾아주시고. 네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요. 그 되게 교수님한테 짜투리 시간이 있어요? 차에 있는 시간, 뭐 지하철 타는 시간, KTX 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네. 그 짜투리 시간에 항상 그래서 일정 점검을 해요. 머릿속에 이제 그려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일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막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어디 가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근데 그 일정을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속으로 그 다음에 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훨씬 괜찮아져요. 왜냐면 내가 조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답한 이유는 한 단어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 이게 뭐냐면 요즘 너무 바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내일은 뭐 있고 오후에 또 뭐 있고 그다음에 저녁 때 뭐 있고 그 다음 모레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어떤 연구자들은 멘탈 시뮬레이션이다. 아니면 뭐 그냥 뭐 멘탈 뭐 이미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런 걸 조금 해보면 덜 불안해지고 덜 답답하죠. 근데 그런 걸 했는데도 너무 버겁다. 네네네. 이거는 확실히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럼 일정을 좀 쳐내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바쁘다. 너무 일이 많다가 아니라 일종의 관제탑처럼 조망할 수 스케줄이 있으면 좀 조망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차가 많다라는 것과 차가 지금 176대가 있다. 주차장에. 네네. 이거는 다른 의미거든요. 관리 가능하다. 네네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차가 176대야. 그럼 주차장 한 개는 얼마야? 200대. 네네. 뭐 이런 구체적인 사소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보세요. 이게 뭐냐면 네. 내일 일정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내일 일정이 오전에 뭐 그다음에 점심시간 거의 다 돼서 뭐 이른 오후에 뭐 이런 늦은 오후에 뭐 얼마라면 그럼 그걸 딱 합치면 9시간이네 총 토탈. 내가 9시간이나 뭔가 일정을 소화하고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네. 네. 그러니까 9시간이라고 하는 조망이 되면 그러면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9시간이나 일을 하니까 1시간 정도 더 자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더 자자. 제가 보통 6시간 자거든요. 네. 6시간이나 7시간. 근데 이제 8시간 자자.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럼 되게 재밌는 건 그날 가서 침대가 저기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그 잠자기 전에 굉장히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잠자기 전에 쓸데없는 짓이요? 예, 그래서 핸드폰 보는 거?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괜히 앞에서 누워서 뭐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는 오늘 몇 시간 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데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새벽 1시, 2시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 9시간? 그럼 평상시에는 7시간 정도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 9시간이나 일정이 있네? 그럼 자연스럽게 또다시 수량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1시간 정도 더 자서 8시간 자자. 자, 그럼 8시간을 잔다면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1시에는 자야 되겠네? 네, 그러면 10시 전부터는 잠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훨씬 더 간결하게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일종의 계획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또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는 건 근데 그걸 짜투리 시간에 하면 딱 맞아요. 미리. 네. 근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비행기나, 네. 그 KTX에 타자마자 노트북 펼치는 분들, 네네네. 일 잘하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막 일해야죠. 그러니까 막. 너무 바쁘면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거기서 노트북 펼치고 이게 슬쩍슬쩍 보면 되게 급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자기가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일 정도를 거기서 하신다. 네네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KTX 되게 좁고요. 흔들리고요. 이런 공간에서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크게 막 뭘 펼쳐놓고 하는 일도 아니고 예. 많이 집중해야 되는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독서실에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독서실에서 일정 점검하면 안 되죠. 왜? 독서실에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독서실에서 이렇게 막 스케줄러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으면 안 그거 되죠. 진짜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락에 맞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딱 집중하기 좋은 것, 아주 큰 집중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웬만큼 집중이 되는 것. 그런데 만약에 스케줄러 보는 거를 공항 대합실에서 하잖아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사고 터져요. 일정을 잘못 넣거나, 아니면 다른 날짜에 집어넣거나 이런 일이 될 수 있죠. 이야, 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상황과 장소에 맞는. 네. 그게 달리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한 문장만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에선 뭘 하면 좋을까? 이것만 먼저 살짝 고민을 해보시면 이 장소, 이 시간엔 그렇죠.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제일 나을까? 그러면 이제 KTX 안에서는 저는 이제 약간 뒤로 의자를 젖히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뭘 하냐면 하지 못했던 문자와 카톡에 답장을 보내고 그리고 스케줄러 보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요. 심지어 부산 가는데 2시간 반이죠. 그렇죠. 그럼 한 달치 일정도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원래 그 카톡 같은 거 한번 몰아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거의 실시간 대화가 안 되는 교수님. 난 분명 보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보시려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걸렸다. 시간에. 걸렸다. 네. 교수님이 KTX를 자주 타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제가 1년에 KTX를 2번만 탄다면 그러진 않죠. 그러면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근데 도저히 이제 다 답장을 못 해드리니까. 사실, 우리 이제는 요새는 뭘로 불리세요? 하도 불리시는 야라고 타이틀이 부르셔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대호 편집장이세요? 근데 여전히 편집장 기자 이제는 이대호 기자라고 부르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네요. 네네. 취재를 안 해가지고. 이제 MC 이대호 이렇게도 될 것 같고. 전문 MC가 돼야죠. 네네. 근데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과 제 사이는 꽤 살갑게 대화를 이제 하는 그런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왜 내가 보낸 카톡을 이렇게 안 읽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답장을 다 못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점 찍어 올려? 이러면서 점 찍어 올리라고. 그럼 위로 올라간다고. 최신으로 올라간다고. 제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그러거든요. 카톡 안 읽은 메시지 999. 그러니까 점 찍어 올려. 그럼 네가 더 위로 가고 그 점이 그래도 또 뒤로 밀렸는데 또 점에 그럼 하나 둘 세 개 그럼 되게 죄책감 느끼면서 바로 대답한단 말이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제가 1년에 세봤어요. 한 50번 그러니까 50일에서 60일 정도 돼요. KTX나 SRT를 이용하는 횟수가. 혹시 코레일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KTX와 SRT 그 승무원분들께서 저를 알아보시길래 제가 속으로 내가 많이 유명해졌나 그랬더니 이걸 하도 많이 타가지고 알아보신 거야. 그러네요. 하도 많이 타서. 그래서 제가 잘 때도 이렇게 하고 또 좀 특이하게 자니까 한 분은 저한테 실제로 얘기하셨는데 그 분이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TV에서 저를 본 거야 또 아니고 유튜브에서 저를 봐서 알아보신 것도 아니고 참 많이 타신다 이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강연 하는 게 나와서 나 이분 아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50에서 60일은 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1년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죠.
그럼 또 시간으로 따지면 또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짧게는 대전 갈 때는 1시간 정도 걸리고 부산 갈 때는 2시간 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몰아서도 제가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타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타는데 이걸 그때만 문자를 본다. 이건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무례한 거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까지는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많이 타서 그래요. 많이 타서.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는 뭘 하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하라. 네. 오. 지하철 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또 뭐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보통 예, 서 있어야 서 되니까. 있고 그럴 때. 지하철 탈 때는 경제 방송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방송은 많이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들이 또 경제 방송들은 대부분 스피드가 좀 빨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역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듣는다. 네. 역사 관련된 건 어느 정도는 제가 밑바탕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는 앞뒤가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 다음에 다른 왕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 다음에 나오셔야 되는 왕이 따로 있고 세종 전에는 또 다른 조선 초기에 다른 왕들이 있잖아요. 흐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역사 채널 같은 걸 들으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들어도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왜 그거 기억나세요? 저기 그 찰리 먼거 타기하고 예. 작년에 이제 찰리 먼거 네네. 저기 발세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왜 그 별책부록 시간에서 네네. 진행하시는 저희도 별책부록 시간에서 많이 찰리 나왔죠. 먼거 시리즈에 관련된 얘기 대담을 하셨잖아요. 네. 지하철에서 그 이제 유튜브로 올라간 거를 듣는데 예. 너무 안 들려. 사실 사람 일대게 되고 왜냐면 내가 찰리 먼거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찰리 먼거에 대해서 제가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에 많이 언급이 돼 있어서 네, 그날 그 책도 소개를 해 주셨었어요. 네. 그분이 언급이 정말 많이 네, 돼요.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그날은 그것도 놓쳤어. 제가 추천사 쓴 책인데도. 그 스마트한 선택들이란 게. 네, 그만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조금 있고 없고가 좀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할 콘텐츠도 이것도 때와 장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하철에서 그렇게 들어도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제가 또 관련해서 찰리 먼거가 이제 항상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별세하면 그 사람에 대한 또 얘기를 또 좀 해야 될 기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청도 받아서 들으려 했더니 너무 집중이 안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건 지하철 타고 이제 수서역에서 SRT를 탁 타는 순간 그걸 또 1시간 넘는 분량을 들었어요. 머리 다 들어와. 예, 그때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말 시키진 않고 앞에 사람 슝슝 지나가는 건 아니니까. 오롯이 딱 들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이 왜 실시간 방송을 봐도 이것도 컨텐츠별로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잖아요. 네. 이걸 평상시에 너무 정리 안 해놓으면 아주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내가 요즘 번아웃이 왔나? 왜 이렇게 나 집중을 네, 못하지? 내가 집중을 왜 못하지? 내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막 이런. 그렇죠. 네. 이게 짜증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작은 스트레스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들이. 뭔가 때와 장소를 맞추는 것 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할 때도 이 회의를 어느 정도 할까라고 한마디만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몇 시 어느 정도로 할까? 30분 하시죠.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니까 오늘은 40분 정도 할까? 이런 것만 해도 사람들은 회의 끝나는 시간을 서로 예상하죠. 그럼 훨씬 더 스트레스가 예측력이 덜한 높아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의가 몇 시에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앉아봐. 잠깐만 곧 끝나 막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왜 안 끝나 짱 왕짜증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회의 있고. 중이어서.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강연자들이 그래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도 덜 지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끝내는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네. 더 들어봐. 앉아 있어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그래서 강연자가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슬쩍 이렇게 단서를 줍니다.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강연이 몇 시까지인지를 모르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단서를 드리냐면, 자, 오늘 강연, 지금이 2시 30분인데요. 오늘 강연 4시까지 합니다. 이거 너무 좀 사무적이고, 좀, 뭐, 정보는 그쵸. 맞지만 좀 그렇잖아요.
건조하잖아요. 네네. 약간 이런 거예요. 요런 약물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요런 약물에 대한 실험을 해보면요. 이 약물이 되게 특이한 게, 어느 정도 있으면 효과가 나오냐면요. 지금이 2시 30분이라고 쳤을 때, 네. 제 강의가 끝날 쯤 되는 4시 정도가 되면 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역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죠. 강연의 달인. 와.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언제 강의가 끝난다라는 것을 서로 좀 품격을 좀 지키면서 서로 알 수 있게 되죠. 또 유머러스하게.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청중들로 하여금 언제 끝나지? 아무리 재밌는 것도 언제 끝난지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때도 이 영화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과 예.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 영화를 볼 때도. 네. 그게 1시간 반짜리 러닝 타임인지 2시간 반짜리인지. 그렇죠.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언제 끝나는지 잘 몰라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 영화 꽤 긴데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근데 평균적인 영화보다는 조금 더 될 거다. 네네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막 가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시작됐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예. 근데 이 영화는 2시간 15분 러닝타임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근데 그 상황도 2시간 15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2시간 15분 걸리는 영화입니다. 라고 했더니, 좀 꽤 걸리네요. 평균적인 영화보다는 한 15분 정도 더 하네요. 라고 하고 그냥 사람들은 앉아서 봅니다. 왜냐면 내가 2시간 15분 정도는 화장실을 안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야,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걸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사실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이 시간을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가능한 일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 엄마가 막 혼내시고 난 다음에 너 이따가 아빠 오면 죽었어. 아니 왜 혼낼 걸 다 혼내고 또 이따 아빠 오면 죽었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아빠 언제 올지 몰라. 네, 근데 이게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혼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근데 몇 시에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딱 이랬다가 그때까지 나갔다. 왜냐면 왠지 느낌이 그 어린 나이에도 9시에 들어오신다라는 걸 알면 8시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있다가 8시부터 1시간만 괴로워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너 이따가 아빠 오면 죽었어 라는 것과 너 이따 10시에 아빠 오면 죽었어. 이게 그래도 좀 10시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예측 가능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이런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건 굉장히 서로 배려고 우리 정신 건강에 위해 좋은 거죠. 저는 또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다루니까 보면은 정책도 얼마나 예측 가능성 있느냐도 해외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그럼요. 대한민국 경제를 볼 때 엄청 중요하다 정말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이 정책이 또 언제 뒤집힐지 몰라. 네네. 정권 바뀌었다 이게 또 언제 달라질지 몰라. 이거. 네네. 이게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그런 판단이라 하더라도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근데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뭐 예측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만 예.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뒤집어 엎는 사건들이 좀 적어야 되죠. 확 뒤집어 버리는 네, 사건이 네, 네. 적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 그게 뭐 어마어마한 대참사 같은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예전에 2층 집에 살았었어요. 네. 예, 제가 이제 개인주택 2층 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네. 참 너무 좋은 게 있어. 오래된 집이라서 그 나무 계단이 목조 계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무 계단이니까 목조 계단이지. 그러니까 계단이 목조인데. 그래서 뭐 철로 된 목조 계단일 수도 있어요. 못이라도 바뀌었을 테니까. 근데 1층에는 이제 거실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지내시는 공간이 있고, 대부분 이제 아들놈 두 놈은 이제 저까지 제 동생까지 이제 이 녀석은 2층이죠. 네. 아파트와 달리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벌써 1층에서 이놈들 뭐 하나 하고 첫 계단을 밟으실 때 찌그덕 소리가 나요. 그렇죠. 예. 밤늦게 들어왔는데 몰래 올라가요. 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뭔 짓을 하고 있던,
완벽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제 방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부모님 올라오실 때도 찌그덕.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20번의 찌그덕 소리가 나면 나한테 내 방 문이 열린다. 네. 예. 근데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그게 없죠. 불가능하죠. 없죠. 예, 그게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 예전에 이런 대화가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렇고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네네네. 이제 컴퓨터 게임 그때 많이 할 때 초창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랑 아파트에 사시는 다른 지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놈은 말이야 맨날 컴퓨터 게임하다가 내 방문 열어보면 컴퓨터 게임하다가 걸리고 있고 뭐 이상한 거보다 걸리고 있다고.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속썩어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던데. 우리 애들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늘 가서 보면은 그냥 뭐 앉아서 뭐 공부하거나 쉬고 있어. 물론 성적이 잘 안 오르기는 해. 나무 계단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예측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조가 있는 건 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전조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왜 아무리 좋은 시부모라도 갑자기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갑자기 자기 며느리한테 좋은 거 주러 왔다고 문 열시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고 전조가 없는 모든 방문들이나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는요, 우리는 영화에서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보죠. 딱 키고 들어왔는데 딱 사람들이 그 서프라이즈,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서. 네네네. 근데 의외로 실제로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면서 다 나가! 그래요? 나 이제 하루 마무리하고 이제 좀 쉬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문 쫙 다 열리고 불 다 켜지면서 내가 불 켰더니 서프라이즈 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는 좋은 일조차도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전조가 없거든요. 아. 네.